주호민 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 수업 중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피해자 측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자폐성 장애로 인지 능력이나 표현력이 떨어지고 방어 능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교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수업을 듣는 상황이라 녹음 말고는 학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수업 중 무단 녹음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면서 악용의 우려도 커졌다는 건데 교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녹음 방지기를 구입했다는 반응부터 절망적이다라는 격양된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그 아이들이 이렇게 녹음기를 가지고 수업에 들어오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나의 발언 하나하나가 다 녹음되고 감시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교사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오네 갔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선 정당성을 인정했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어와 같은 표현이 대상을 특정해 미필적으로나마 학대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주민 씨는 어제 개인 방송을 통해 무단 녹음에 대한 거부감은 인정한다면서도 녹음 말고는 방어 수단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더 이상 학부모와 교사 사이 갈등을 이어가기보다 제도 개선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진짜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제도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을 좀 제시를 같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몰래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져 교원들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화될까 우려스럽다고 짚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가 불법 녹음 및 청취 행위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수교사 노동조합은 오늘 오후 수원 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불법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데 유감을 밝힐 예정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2018년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근거는 부모가 아이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에 담긴 음성 파일, 학교 안 다니다 오네 갔다, 정말 구제불능이다 등의 폭언이 담겼습니다.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하며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학생에겐 다른 방어 수단이 없고 초등학교 수업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볼 수 없다며 녹음 파일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수업 시간 내의 발언은 일반이나 공중,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걸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들며 대화의 당사자가 녹음을 했어야만 증거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한 결과로 A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추후 판단됩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아동학대 혐의를 다투는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최희연입니다. 네, 이 판결 이후에도 한동안은 논란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사실 얼마 전 이 몰래 녹음된 파일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 대법원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사안에서는 좀 달랐나 봅니다. 예, 이번 사안은 좀 달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큰 쟁점 중 하나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도 증거 효력이 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예, 지난 2022년 9월 주씨 측은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서 학교에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약 2시간 30분의 음성 기록 중에 교사 발언 일부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신고를 한 건데요. 지난달 대법원에서는 비슷한 사안에서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죠. 이 재판부는 피해자가 인지 능력이나 표현력이 떨어지고 방어 능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또 교실에 따로 CCTV 같은 게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여러 학생들이 수업을 같이 듣는 교실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소수의 학생만 있는 공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놓고 교사 측 변호사들과 주 씨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기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몰래 녹음이 증거 능력이 인정될 경우에 특수교사 제도는 존재하는데 과연 특수교사가 있을까라는 여러 말들을 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예, 판결이 나온 직후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도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면 교육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지난달 대법원에서는 비슷한 조건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는데도 이 재판부가 증거를 인정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교실 내 녹취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인지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나 녹음 금지 조항이 포함된 교육부 고시가 이제 사실상 무력화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1심 결과니까 앞으로 또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재판 직후에 변호인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A 교사가 재판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도 취재진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A 교사가 소속된 초등학교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부모도 재판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A 교사가 직위 해제되면서 여러 차례 교사가 바뀌고 기간제 특수교원을 찾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취재진에게 호소했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에도 고민할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현장입니다. 이 학부모들이나 교원단체는 물론이고 주호민 씨까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제도 개선입니다. 특수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과 제도적 지원은 충분했는지, 또 훈육과 학대 사이에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학생이 도전 행동을 할 때 대응할 적절한 후속 조치, 그리고 매뉴얼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지, 교육당국과 법원, 또 국회가 이에 답할 수 없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갈등 학교 현장에서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선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 아동학대로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신의 자식이 학대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요.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장애의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정말 협력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런 것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꼭 밝히고 싶습니다. 공약에 대해서는 일단 받아들이시나요? 항소 여부는? 글쎄요, 항소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검사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증거 중에서 일부만 인정되고 일부는 또 인정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 그 부분은 아마 그게 짜증이 섞인 뉘앙스라든지 반복적인 훈육에서 강한 표현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증거가 인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될지를 보시나요? 사실 이 사건은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과중된 스트레스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또 특수반도 과밀 학급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미비함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선생과 학생을 분리하는 방법은 고소밖에 없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까지 되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CTV가 없는 교실에서 녹음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부각됐다고 재판부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몰래 넣은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사실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가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어린이들, 노약자들, 또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에서 정각제 부분 해가지고 아동이 어느 정도 피해 받았는지 증이 같은 거가 좀 어려워서 네. 아동이 어느 정도 지금 힘든 상황, 피해 상황들이 실제로 발생한 건지 혹시 부모님 입장에서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근데 그 증상은 제가 아이의 어떤 좀 내밀한 증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특수교사분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신가요?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는 어떻게 교육을 하시고 있나요? 아이는 현재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